자, 2번을 진행할 건데 2번도 마찬가지로 직선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도면 분석을 좀 먼저 하셔야 되는데, 도면 분석은요, 선의 굵은 거, 선의 굵은 게 외형선이고요. 그 다음 선의 얇은 게 치수선 및 보조선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외형선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외형선. 외형선을 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수선을 또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얘는 제가 보기에는 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그리시기가. 뭐 계산하기도 아마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제가 보는데. 하여튼 뭐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상관없는데,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엔터 치시고요. L엔터. 그 다음에 이메일점 클릭합니다. L엔터, 이메일점 클릭.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글자로 설명해 드리는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자, 먼저 L엔터 치신다고 했죠, 그죠? L엔터. 그 다음 이메일점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극좌표 갈 거예요. 상대 극좌표. 골뱅이 160 꺽쇠 0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그 다음에 골뱅이 20 꺽쇠 90도가 되겠네요. 자, 먼저 두 개까지 먼저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L엔터 치신 다음에 이메일점 클릭. 골뱅이 160 꺽쇠 0도. 골뱅이 그 다음에 20 꺽쇠 90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런 날라갔네요. 다시 제가 얼른 끝내고 먼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각도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쉽죠. 요거는 각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90도에다가 75도 더하면 돼요. 골뱅이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거리값이 안 나왔어요. 그죠? 거리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선을 좀 길게 연장해서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림으로 잘라내는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골뱅이 찍고 거리는 똑같이 한 150 정도로 할게요. 여유있게. 그 다음에 각도는 165도가 되겠죠. 90도 플러스 75도니까 165도.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요. 자, 끝점, 중간점, 중심 4분점, 교차점 혹시 체크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이게 중간에 끊겼다 다시 하려면은 요 특징점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먹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전 여기까지만 그리세요. 여기 더 이상 못 그려요. 이렇게까지만 그리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에 평행한 거리값이 원래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편집본이기 때문에 이걸 지웠네. 지금 불편하다 싶어가지고. 여기 선이 지금 거리값이 없어서 거기서 못 그립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ESC 누르고 다시 라인 명령 입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다시 L엔터. 여기 또 시작점 찍고, 여기 차축 찍어야 되죠, 그죠? 시작점 찍고 골뱅이 100,9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L엔터 하신 다음에 왼쪽 끝점 클릭하시고, 왼쪽 끝점 클릭이라는 거는 시작점 말하는 거죠. 원점 위치. 그 다음 골뱅이 얼마냐면 100 꺽쇠 90도가 됩니다. 그 다음 골뱅이 이어서 160 꺽쇠 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골뱅이 20 꺽쇠 270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총 3개까지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집어넣고 이제 해보면 골뱅이
160 꺽쇠 0도 골뱅이 20 꺽쇠 270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각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요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하죠. 10도잖아요. 그죠? 90도에서 80도니까 지금. 그럼 나머지 각도는 10도고, 그죠? 10도가 현재 남아있는 거고, 직각은 90도인데 거기서 80도만 현재 잡혀있고, 도면상에는. 그럼 현재 10도가 남은 거고, 10도는 그 0도에서부터 가는 그 각도 180도를 더해주면은 토탈 190도가 나오는 거예요. 190도. 그래서 골뱅이, 결론적으로 이제 골뱅이 찍고, 거리는 널널하게 150에 각도는 180 플러스 10 그래서 190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라인 명령어 골뱅이 150 꺽쇠 190도. 잠깐만요. 명령어 잘못 들어갔네. 다시 골뱅이 150 꺽쇠 190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거 다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옵셋 하면 되죠. 옵셋. 우리가 옵셋 명령을 안 배웠으면, 못 배웠으면은 못 그리는데, 우리가 옵셋 명령어를 전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죠? 옵셋. O 엔터 하시고, 수직선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거리값 먼저 넣어야겠죠? 거리값 먼저 놓고 하면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O 엔터 하시고, 거리값이 50이죠? 50. 제가 좀, 이게 좀 헷갈리는 게요. 제가 CAD 소프트웨어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캠 소프트웨어도 교육하고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마다 이게 버튼 누르는 순서가 다 달라요, 약간씩. 그러면 이게 저도 약간씩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제 하나 외에 그 이상을 다루게 되면은 저 같은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해봐야 돼요. 먼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되는 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 5 엔터 하시고 50 엔터 치신 다음에 자, 다시요. 5 엔터 50 엔터 그 다음에 수직선 클릭 그 다음 오른쪽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나왔죠? 다 됐으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트림 작업해야 되죠, 그죠? TR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치라고 했죠? 이 엔터 한번 더 치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드 선택이래. 모드 선택. 그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선 클릭.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TR 엔터 한번 치고 한 번 더, 두 번.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을 지웁니다.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트리머로 못 지워지는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델리트 키 또는 이레이저 영문자 이 엔터 그 다음에 도형 클릭 엔터 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임의대로 편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원의 직경값이 없죠. 원의 직경값이 없다는 뜻은 다 3점 그 원 그리기의 3점 옵션 즉 조건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얘는 다 접점 개념이기 때문에 탄젠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오스냅 가셔가지고 오스냅에 설정 가셔가지고요 모두 지우기 눌러주시고 접점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접점. 자, 오스냅에 가셔서 설정에 가셔가지고 모두 지우기 누른 다음 접점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5 엔터 3 엔터 3P죠. 3 엔터 P 엔터 3P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 있죠? 요쪽 위에 상단 여기에 지금 접하는 세 군데 있죠. 어디냐면 여기 총 세 군데. 잠깐만요. 제가 틀렸네요. 다시 ESC 5가 아니죠. C죠. C 엔터 3P 엔터 C 엔터 3P 엔터 하신 다음에 총 세 군데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을 차례로 찍어주실게요. 원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C 엔터, 3P 엔터. 수평, 원, 대각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C 엔터, 3P 엔터, 그 다음에 접점을 차례대로 클릭. 주의할 점, 5스냅, 그죠? 5스냅 가셔가지고, 5스냅 말고 객체 스냅, 객체 스냅 가셔가지고, 객체 스냅에서 모두 지우기 누른 다음에, 모두 지우기 누른 후 접점만 클릭할 것. 이거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야지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객체 스냅이라는 게 5스냅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5스냅 갖다 놓으면 객체 스냅 어떤 얘기죠? 헷갈려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C 엔터, 3P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클릭, 수평선 클릭, 원 클릭, 대각선 클릭. 또 C 엔터, 3P 엔터. 똑같이 차례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C 엔터, 3P 엔터. 또 C 엔터, 3P 엔터. 그 다음 C 엔터, 3P 엔터. 또 C 엔터, 3P 엔터. C 엔터, 3P 엔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때는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명령어 자체는 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저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 나는 너무 그린 게 아깝습니다. 저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저장은 간단하죠, 그죠? 여기에 보면 아이콘 명령어 중에, 여기 디스켓 모양 있죠? 세이브라고 써있는 거.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풀다운 메뉴 가셔도 파일에 세이브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또는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S,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S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이브 하셔가지고 저장하시되, 주의할 점은 저장하는 위치를 D 드라이브, C 말고 D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생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짜별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오늘 날짜는 2017년 4월 8일 뭐 연습 도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그린 파일을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막 저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폴더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 폴더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찾기 편하게 꼭 D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나 폴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꼭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이 끝나셨으면은 깔끔하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선의 색깔을 입힐 거고요, 선의 종류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룹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EC 명령어 있죠? REC 명령어로 할까요? REC 명령어, 레탱글. 자, REC 엔터 치시고요. REC 엔터, REC 사각형 그리기예요. REC 한 점 찍으시고 골뱅이 50, 50으로 입력합니다. 50, 50. 옆에다가 다시 또 REC 명령어 하신 다음에 한 점 찍고 또 50, 골뱅이 찍고 50, 50 총 두 개를 그립니다. 됐나요?
되셨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색깔 입히는 건 자유입니다. 색깔 입히는 건 자유인데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컴퓨터 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고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많이 입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준 잡을 데가 없으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럼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로 선을 어떤 선들을 그릴 거냐면 외형선 그릴 겁니다. 외형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걸 외형선이라고 하죠. 외형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그릴 거고 가상선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그릴 건데 이게 이제 그 기능사 자격증 딸 때 쓰는 그 선들이에요. 선의 종류들. 우리가 현재 주로 뭘 그린 거냐면 요걸 그린 거예요. 외형선을요. 그 외형선 색깔은 주로 뭘 쓰냐면 초록색을 많이 써요. 초록색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마 중심선을 그릴 것 같은데 중심선은 빨간색을 좀 많이 쓰고요. 빨강색인지 빨간색인지 이게 좀 글자가 좀 헷갈려요. 하여튼 이렇게. 그 다음 치수선도 빨간색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가상선도 빨간색. 빨간색이 많죠? 그 다음 윤곽선은 하늘색.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수문선이 빠졌네요. 수문선은 노란색을 많이 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구분 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색깔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네요. 이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선의 굵기 때문에 그래요. 선의 굵기에 맞추다 보니까 색상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렇게 따지면 뭐냐, 중심선과 치수선과 가상선은 선의 굵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선이 굵을까요? 여기 가늘할까요? 선이 얇겁죠? 가늘합니다. 외형선이 제일 중간 단계고 선이 굵기는, 그 다음에 윤곽선 굵습니다. 그 다음 수문선은 외형선과 이 중심선의 중간 단계 정도 보시면 돼요. 선의 굵기가. 선의 굵기가 차이가 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색상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게 정답이냐?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설계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색상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 기능사 자격증, 국가에서 하는 자격증 기준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설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 선 색깔을 이렇게 바꿔줘야 될까요? 초록색으로 기죠. 자, 바꿔볼까요? 그럼 자, 선을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그렸죠, 이렇게, 그죠? 그럼 그린 상태에서 이 선을 찍은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특성 툴바라는 게, 특성 툴바, 바이 레이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좀 위치에 있을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위치 여기는 특별히 본인들 지우지 않는 한. 그럼 바이 레이어에 가시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시커멓게 잡혀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서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선이 선택하고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 얘는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여기 빨간이네, 빨간. 빨강이 있고 빨간이 있어서 헷갈려. 하여튼 뭐 그건 무시하시고. 툴박 혹시 안 나오셨나요? 툴박 안 나오면 툴박을 불러오셔야 돼요. 여기 스타일로 잡혔는지 모르겠네. 여기 스타일은 아닌데. 모디파이는 이건가? 아, 이거구나. 프로젝트. 혹시 툴박 안 나왔나요? 툴박 안 나왔으면은
헷갈려. 헷갈려. 영문은 헷갈려요. 머리 아파. 프로페티스라 써있는 거 있죠, 요거 같아요, 요게 이제, 요걸 체크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셔야 돼요. PROP, ERTIES 써있는 거 있거든요. 요게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툴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 체크되어 있어야지, 현재 요게 있습니다. 참고를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뭐가 불편하냐면, 이거를 그려놓고, 그죠? 그려놓고, 이걸 두 번 작업해야 되냐, 선을 이렇게 또 바꿔줘야 되냐, 색상을. 불편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미리 바꿔놓는 거예요, 미리 여기를 색상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리기 작업을 하면은 다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 색깔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살짝 바꿔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꾼 거를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다른 색깔로 선택해 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 원리예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선의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의 종류를 바꾸는, 선의 종류는 이제 중심선을 하나 이제 기입을 할 건데, 중심선은요, 선의 종류에서 뭘로 표시하냐면 1.3선으로 표시해요. 1.3선. 1.3선이라는 게 뭐냐면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선에 드문 점이 하나 찍혀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럼 1.3선은 어떻게 바꾸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칸에 바이레이어 가시게 되면 이 선의 종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없어요. 지금 요 상태에서는. 그래서 불러와야 돼요. 기타 눌러가지고, 기타를 눌러서 선 종류 관리자 가셔가지고 선에 대한 다양한 선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자, 기타 누르시고 창 떴죠? 거기 로드라고 있죠. 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선의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딱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현재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을 쓰냐? 센터선을 씁니다. 센터선은 그냥 간단하게 알파벳 C를 눌러주면 찾기 쉬워요. 어떻게 찾냐? 여기 잠깐 보세요. 찾는 방법 이렇게 찾는 거예요. 먼저 보기 있죠. 보기를 마우스로 한번 찍어요. 보기를 마우스로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그 상태에서 영문자 C를 눌러요. 자, 영문자 C입니다. 한글 입력되어 있으면 안 먹어요. 영문자 C를 누르면 찾아가죠.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가지죠. 센터 곱하기 2 이렇게 써있죠. 그죠? 거기에 센터를 확인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센터 불러와줬을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타 가셔가지고 로드 C, 그러니까 그냥 C 누르면 안 돼요. 먼저 보기를 찍은 다음에 C. 뭔 말인지 아시죠? 한글은 안 먹습니다. 참고로 한글은 안 돼요. 그래서 불러오신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선을 클릭하고 기타 여기 가셔서 두 번째 바이레이어 가셔가지고 센터로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선의 종류가 바뀐 겁니다. 센터로 선택하고 얘를 센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센터.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선이 바뀌는데, 자, 보시게 되면 얘는 바뀌었어요. 가운데 점이 찍혔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점 찍힌 거. 근데 얘네들은 지금 선의 종류가 바뀌었거든요. 센터로. 근데 점이 안 보여요. 점이 안 보일 겁니다. 이제 안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그러면 선이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얘는 점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것도 이제 비율을 맞춰줘야 돼.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춰주냐면, 자, 명령어 LT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LTS라는 명령어를 치셔가지고 그 비율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자, LTS입니다. 이것도 단축키예요. LTS라는 단어가 이 페이지에 있나 봐야겠네요. 혹시 있나 문제인지. 있네요. 그죠? LTS 선 종류별 축적, 그래서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 LTS 명령을 집어넣으시고 LTS 엔터 치시고요. 지금 LTS 치시게 되면은 비율이 1로 잡혀있을 거예요. 1을 0.3으로 줄이세요. 0.3 엔터.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점의 간격이 보이나요? 점의 간격? 그렇게 해서 조절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센터선이다 그러면은 요거로 바꿔주시고, 요게 직선이다 그러면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의 종류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바꾸기 귀찮아요. 그러면 미리 바꿔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미리 바꿔놓고 선을 그리시게 되면은 센터 선은 다 그려집니다. 중심선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선의 굵기를 뜻해. 선의 굵기. 세 번째 바이레이어는 선의 굵기를 뜻하는데 얘는 건들지 않습니다. 이건 안 건드려요. 왜냐면 캐드 화면상에서 선의 굵기를 조절할 필요 없이 선의 색깔로만 여기 구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언제 쓰냐? 거의 쓸 일이 거의 없고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프린트 했을 때 선의 굵기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플로터라는 기능에서 또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제어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어할 수도 있고 플로터에서 제어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 할 때. 프린트 할 때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놔둡니다. 구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요거는 놔두고 혹시 필요하다 하면은 요걸로 조절하시면 되는데 거의 이건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선의 색상이라든지 선의 종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잘 안 써요. 현장에서는. 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잘 안 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이레이어로 다 바꿔 놓으세요. 처음 위치대로.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쓰는 방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 들어갑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냐? 현장에서는 이제 레이어라는 걸 설정합니다. 레이어. 도면층 관리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이어 설정을 해서 그룹별로 묶어버려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레이어는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는 여기 지금 툴바가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바로 왼쪽에 보면 툴바 하나 또 있거든요. 요거 요 툴바가 레이어 툴바예요. 그럼 막대 도구라고 하죠. 막대 도구. 도면층, 막대 도구, 창, 뭐 이렇게 정리된 한글로 설명하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설정하냐면, 맨 처음에 아이콘 명령어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맨 처음 거, 왼쪽 거,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창이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 뜨나요? 안 되시는 분들은 옆 사람 돈 받아가면서 하세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린 두 개만 쓸 거예요. 두 개만 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형을 그려놨죠, 기자? 자, 현재 도형을 그려놓게 되면 현재 이 도형 그린 것도 현재 레이어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첫 번째가 이건 안 지워집니다. 이건 못 지워요. 현재 그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추가로 더 만들 거예요. 도면층을 레이어라는 걸 더 설정할 건데, 자,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반짝이는 그런 아이콘 명령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새 도면층이 써있죠. 찾았나요, 요거? 반짝이는 거? 그걸 두 번 누르세요. 클릭. 그럼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생겼나요? 자, 첫 번째 도면층 1을 두 번 클릭해보세요.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그러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한글로 외형선 집어넣으세요. 외형선. 그 다음 두 번째 거도 한 번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해서 중심선 집어넣으세요. 됐나요? 외형선 중심선 됐어요? 두 번째 거. 자, 안 쓸 때는 다시 한 번 클릭하고 또 한 번 클릭하셔야 돼요. 두 번. 한글로로 바꿔주셔야 돼요. 영문으로 뜰 때는 한글로 한양 버튼 눌러주시고. 자, 안 되시면은요, 제가 따로 좀 이따가 개인적으로 봐드릴 거고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요거 이쪽 종류,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는요, 내가 그린 도형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못 지우게 잠글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요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개는 거의 쓸 리는 없어요, 사실. 저도 뭐 설계 작업을 많이 해봤지만 요거를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실수로 얘네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클릭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켜기 보시게 되면 전구에 불 들어와 있죠.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전구에 불이 꺼질 거예요. 자,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전구에 불이 꺼집니다. 그죠?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켜져 있어야 돼, 불은. 그죠? 동결도 클릭해 보세요. 그럼 동결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눈으로 바뀌어요. 자, 지금 첫 번째 거는 아마 안 바뀔 거예요. 도면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새로 만든 거죠. 외형선 중심선에 있는 태양을 찍어보면 이게 눈곱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자물쇠 눌러보면 자물쇠 잠기죠? 그렇게 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혹시 여기 클릭을 했으면은 다시 원위 시켜 놓으셔야 된다. 나중에 원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을 대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은 색상이나 선 종류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형선 같은 경우에 선 색깔이 뭐였죠? 자, 초록색이었죠. 초록색으로 바꿔주시고 외형선.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냅두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선 색깔이 뭐였죠? 빨간색이었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는 센터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2개. 나머지는 수정할 필요 없어요. 손대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잘못해 클릭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원상복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면 작업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다 됐으면은 이건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끄시면 됩니다. 끄시고요. 창 닫으시고. 그러면 여기 툴바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툴바를 딱 눌러보면요, 내가 잡아놓은 게 딱 보여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레이어 설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가상선, 치수선 안 해요. 가상선, 수문선, 윤곽선까지 세팅을 들어갑니다. 그 세팅은 그때그때 추가되면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현재 외형선과 중심선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단 주의할 점. 이 레이어 설정은요,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면에서 밖에 사용 못해요. 만약에 내가 새로 소프트웨어를 새로 시작했다, 그럼 이 레이어는 다시 설정해 줘야 됩니다. 다시. 근데 이게 되게 겁나 불편해요. 그죠? 엄청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레이어, 내가 현재 한번 설정한 이 레이어를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얘는요, 주의할 점이 현재 나와 있는 도형들 있죠. 이걸 싹 지우셔야 돼요. 주의할 점은 이 도형들이 살아있으면 나중에 귀찮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린 도형들 있죠. 자, Z 엔터 A 엔터 치신 다음에 Z 엔터 A 엔터 치신 다음에 현재 그린 도형을 싹 지워주시고요. 다 지워주세요. 다 지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다시 할 건데,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라고 있을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싹 지워주신 다음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 중간쯤에 있죠. 자, 누르시고요. 눌렀나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아마 폴더를 만드셨으면, 아까 저장하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폴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폴더 안에 저장 하나 뜯을 거예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 나가는 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파일 유형이 있죠. 파일 유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 중간쯤에 도면 템플릿, 확장자명은 DWT 라는 그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도면 템플릿 찾았나요? 그걸 설정해 체크하세요. 클릭.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이름에다가 본인 이름 집어넣으시고 레이어까지만 넣어주세요. 레이어. 왜냐면 레이어 설정만 했다는 거죠. 레이어 설정까지만. 그리고 찾기 편하게 하려면요, 앞에다가 A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A. 영문자 A. 그래야지 찾기 편해요. 아마 소문자, 대문자가 더 우선이겠죠? 대문자 A 한 다음에 로건호 레이어를 하시면 찾기 편합니다. 이렇게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파일 유형을 뭘로 바꾸라고요? 도면 템플릿. 그 다음에 A 로건호 A 한 다음에 로건호 레이어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다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 저장.
그 다음에 이거 뜨죠? 템플릿 옵션 뜨죠? 그죠? 무시하시고 확인.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요 레이어 저장된 겁니다. 아무 때나 사용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자, 여기 보시면 파일에 뉴라고 써있는 뉴, 새 문서. 자, 파일에 뉴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럼 이거는 새로 캐드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은 여기 템플릿이 딱 떠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저장한 게 뜰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일 겁니다. A 로그언 레이어라고 뜰 겁니다. 여러분 이름 뜰 거예요. 찾았나요 혹시? 그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하시면은요, 이 레이어 설정이 된 거예요. 레이어 설정된 거 불러와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안 하게 되면은요, 이거 없어져요. 레이어가 다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게 되면은요, 회사 가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설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레이어 설정을 먼저 해주시되, 이거를 이제 다 일일이 다 저장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템플릿으로. 그래서 레이어 설정하고 A4, A3, A2, A1 사이즈 별로 해가지고 이걸 다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도면 작업할 때 요렇게 선택을 해 불러와 주시면 굳이 기초부터 할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중간까지 환경 설정된 거를 불러와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요런 건 잊어먹으시면 안 되죠. 잘 활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설정을 한 거를 이제 불러 오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7페이지. 17페이지를 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레이어 설정된 거 불러오시면은 요게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외형선, 중심선. 그래서 레이어에 가셔가지고 얘를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외형선을 바꿔주시면은 싹 바뀝니다. 모든 게. 단 주의할 점. 아까 우리 특성창 요거 설정했죠. 그죠? 특성창 아까 개별적으로 색상이랑 선 종류 기억나시나요? 요거? 자, 요거는 무조건 바이 레이어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바이 레이어. 맨 첫 번째 거로. 이거를 맨 첫 번째 거로 안 바꿔 놓으시면은 이 레이어로 이걸 바꾸더라도 이게 안 따라와요. 이게 원래 바이 레이어로 잡혀 있어야지. 이게 외형선으로 하면 외형선 조건으로 싹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중심선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임의대로 지정해 놨다 그러면 내가 이걸 아무리 바꿔도 이게 안 바뀝니다. 이거 초보자들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안 바뀌어요. 선생님 저 중심선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을 건드려놔서 그래요. 그 전에 수업할 때 이거를 설명 안 해드렸거든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리는 거 일부러. 왜냐면 이게 영향을 준다. 어디에? 레이어 설정할 때. 그래서 항상 바이 레이어로 다 세팅해 놓고 요거를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형선 바꿔 놓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거 그려보는데, 왼쪽 거는요, 원과 원, 호가 겹쳐져 있네요. 근데 우리가 아직 원호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원호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필렛도 하나 추가되는데, 필렛 같은 경우에는 뭐 CT, 즉 탄젠트 기능으로도 가능하니까 그걸로 대처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필렛도 추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원의 중심점 좌표를요,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의 중심점 좌표는 지금 총 두 개가 있어요. 자, 도면 분석을 하시게 되면, 먼저 R38. 자, R38의 중심점 눈에 보이시나요? R38. 그죠? R7.5랑 R38은 같은 위치예요. 거기랑. 그 위쪽에 파이 20, R20 보이시나요? 그 두 개가 원의 중심점 좌표죠. 이거를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ESC 누르시고 L 엔터. 자,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들 레이어 외형선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요거 외형선 바꿔주시고, 자, L 엔터 들어갑니다. 한 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자, 이 한 점은요, R38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R38 중심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R20짜리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X는 25 콤마가 되겠죠? X는 25가 될 거고, Y는 35가 되겠네요. 35,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은, 자, 확대를 좀 해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려졌죠? 대각선? 자,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자, 그거는 한양 버튼을 안 바꿔주셔도 됩니다. 한양 버튼 바꿔주시고요. 네. 어렵죠? 한글로 했다가 영문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글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 좀 줄일게요. 자, 갑니다. 먼저 N엔터 치시고요. 여러분 한글 한영 버튼 이거 잘 체크하세요. 이게 영문으로만 먹다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도움말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25, 35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 마찬가지로요. 시작하기 전에도 ESC 2번 정도 눌러주셔야겠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색깔은 뭘로 나와야 돼요? 초록색으로 나와야 돼요. 잊어먹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색상을 달리 할게요. 이해 좀 해주시고. 안 보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초록색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냥 검정으로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이 초록색. 자, 다 됐으면 이제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은 딱 2개씩 그리세요. R7.5랑 R38 하나.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파이 20이랑 R20 2개를 먼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시작점 있죠? 여기다가 원을 이제 추가로 그릴게요. 자, C 엔터 하시고요. C 엔터. 여기 끝점 찍으시고, 끝점이 안 잡히네요, 그죠? 자, 끝점이 안 잡힐 경우에는 O 스랩, 즉 객체 스랩 가셔가지고 설정에 가셔서 요 끝점 다 잡아주시고. 그 간혹 제이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왜냐면 이게 되게 이제 좀 솔직히 좀 여러분들 기능을 배우는 거지만 되게 조잡스럽거든요, 그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되게 조잡해요, 이게. 근데 저도 이제 기계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로 이제 가공을 했던 사람인지라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이게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뭐 자동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다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고 막 만져줘야 되고 해가지고 되게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몸이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드실 거예요, 많이. 근데 그거는 꾸준한 연습으로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끝점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크기 정해야겠죠. 원 크기는 38 엔터. 38 엔터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C 엔터 끝점 찍고, 이번에는 7.5 엔터. 로 원 2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이번 두 번째 또 C 엔터 하시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끝점 있죠. 끝점 찍고 20 엔터 하나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20이면 R 값이 얼마예요? 10으로 해서 또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원은 다 그리신 거예요. 자, 원을 다 그리셨으면은요, 여기 보조선 있죠? 이 보조선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보조선은 지워버리세요. 이거. 직선 있죠? 아까 그랬던 거, 직선. 직선은 이제 지워주시고, 이 노란색 선, 현재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우세요. 보조선 역할을 해준 거예요, 지금. 혹시 원 그리는 것도 어려워하신 분 있나요? 이 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C 엔터 하시고, C 엔터. 끝점 찍고, 끝점 클릭. 그 다음에 반경값 입력하시면 돼요. 원리는 간단하니까. 자,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직선 작업을 다시 해야 돼. 직선 작업. 자, 여기서 직선 작업은 어려울 게 뭐만 있냐면 요거, 여기만 어렵지 나머지 다 쉬워요. 요 부분만. 여기 다 접점으로 묶어야 되면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나머지는 그냥 수평 수직선으로 짝짝 거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만 그리는 것만 배워볼게요. 이 부분만. 접점으로 그리는 것만. 자, 뭐 잘 안되세요 뭐가? 자, 요 접점 그리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L엔터 치시고 ESC 누르고 L엔터. L엔터.
엘엔터 하셨나요? 자, 왼손으로 Shift 키 누르세요. 왼손 Shift 키 누르시고, 자, Shift 키 누르셨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까? 그럼 창 뜨죠? 거기에 탄젠트 보이시죠? 그걸 클릭하세요. 왼쪽 버튼으로. 그 다음에 여기 원 있죠? 원. 현재 보이는 원을 하나 클릭합니다. 이쪽 부분에. 자, 위치도 중요하죠? 위치. 요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 누르세요. 자, Shift 키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왼손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또 탄젠트, 그 다음 이번에 여기 두 번째 원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딱 접선이 완성되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자, 다시 갑니다. ESC 누르시고 L엔터. 자, Shift 키 누르세요. 왼쪽 손으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뭘 찾는다고요? 탄젠트. 그 다음에 원 클릭해 주시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 뭘 찾아요? 탄젠트. 또 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완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게 되면 다 수평선, 수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 시작점 위치는 4분점에서 시작합니다. 보면. 자, 나머지 도면을 보시게 되면.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5스냅에 그 4분점이 세팅되어 있어야겠죠? 5스냅에 4분점이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점을 찍어서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수평 수직선이잖아요, 기자. 자, 우리가 전에 이제 이런 선 그릴 때 상대 좌표 또는 상대 극좌표를 그렸어요, 기자.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 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5스텝 모드 하단에 하늘색 그 아이콘 불 들어오는 거 보시게 되면 왼쪽에 직교라는 게 있어요. 직교. 직교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직교 모드? 이 직교라는 게 직선을요, 무조건 수평선, 수직선으로만 그리게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 직교 모드를 키시고, 눌러주시고, 라인 명령어를 치신 다음에, L엔터. 그 다음에 4분점을 찍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면 무조건 수평, 수직 방향으로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ESC. 이러면 가상의 보조선을, 가상은 아니고, 일반적인 보조선을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직교 모드 켜져 있어야 돼요. 직교 모드 켜져 있고, 라인 명령어 치신 다음에 한 점 찍고, 한 점 찍고, ESC 이런 식으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선들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트림으로 다 잘라버리시면 돼요. 트림으로. 그러니까 다 됐으면 TR 엔터 두 번 하시고요. 도면을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살살살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안 잘라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상이죠, 지금 나온 게. 간단하게.